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내내 지겹게 내렸던 비가 오늘도 또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화창한 것 같은데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진행이 되었던 중국발 퍼드의 영향으로 하락했던 가격들은 대부분 회복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어 나오던 중국발 소식들이 더 이상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암흑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이제 대형 거래소라고 불리우던 후오비 거래소의 폐업 소식을 시작으로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4년 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된 중국 거래소 비트지 운영 중단 안내,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8BTS의 경우는 중국에서 또 하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폐업은 다가오는 10월 21일까지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 이용자들은 10월 21일 이전에 다른 거래소와 지갑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며 BTG 팀은 사용자 자금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이러한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정말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을지, 이러한 행보가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인도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바뀌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순항 중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덤핑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의 고래 지갑에서 1,500개의 비트코인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고래 1,500BTC를 평단 54,300달러대에 판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고래는 1,500개의 비트코인을 54,300달러대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23% 상승을 하였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승을 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차익 실현했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닐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의 경우는 이 고래가 9월 초 비트코인당 평균 45,000달러에 4,980BTC를 매입했다. 그 이후 이제 4,500BTC를 팔아 총 하나 34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다니엘 조의 경우는 특히 55,000에서 비트코인 55,000에서 58,000대인 달러대인 상황에서 더 많은 판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손익분기점이나 작은 이익을 실현하며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순항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번 달 전고점이었던 64,000달러대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의 덤핑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을 시작으로 이번에 상승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이제 JP 모건에서 이번 상승 요인 세 가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바이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를 말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비트코인 상승 배경 미국 최초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초로 55,000달러를 넘어서며 5만 달러의 심리 장벽을 돌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조만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이번 상승의 배경이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비트는 이제 또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선물 트레이더들의 선행 매매를 파악할 수 있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연간 프리미엄은 현물 시세 대비 12.8% 증가한 것을 나타냄에 따라서 추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비트코인 ETF에 관한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8일 이제 SEC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태인데
어제는 미 SEC에서 실물 비트코인 ETF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승인시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선물 ETF는 아니지만 이 ETF에 상품을 내놓은 기업의 CEO조차도 1년 전 같으면 이런 종류의 이제 ETF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시장이 많이 성숙했음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이번 달 10월 예정된 ETF의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스케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이제 SEC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20건이 넘는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 서류를 심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18일 프로쉐어, 그 다음 날 이제 19일에는 인베스코,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5일에는 바네크 ETF, 그 다음 달이죠. 이제 11월 1일에는 갤럭시 디지털이 신청한 ETF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SEC는 지난 2013년부터 비트코인 ETF의 상장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앞서 2월과 4월, 6월 그리고 신청 결정을 연기한 바 있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업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은 75%라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는 10월 18일 프로쉐어의 비트코인 전략 ETF 상품이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증권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차이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변혁을 꾀할 것이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트리거로서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안 넣을 이유가 없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승인이 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진행이 되었던 상승장 당시 단연 눈에 띄었던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6개월 동안 무려 25,000%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킬 뿐 아니라 그저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제 불리우던 도지코인이 전대미문의 밈코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에 도지코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라는 토큰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잠깐이지만 시가총액 14위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특히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10배, 20배가 아닌 무려 78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300% 가격 상승 후 파생 상품 시장 거래량이 무려 78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300에서 400% 큰 폭의 가격 상승 후에 시바이누 밈 토큰이 높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물 외에도 파생 상품 즉 선물 시장의 물량 또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과다한 레버리지 포지션 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라고 합니다. 시바이누의 이제 무기한 선물은 일주일 전이죠. 10월 1일에 비해서 이제 78배, 78배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밑에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으로 시장 성장을 부추기고 있지만 일단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에서 차익 실현을 할 경우 다른 트레이더들이 그들의 물량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매도 압력이 높아져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바이누 토큰의 경우는 이제 지난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계기로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강아지 사진을 올린 뒤 폭발적인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토큰의 상승세에 머리를 갸우뚱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제는 도지코인의 손잡벌이라고 불리우는 플로키 코인의 성장세를 점치는 분석가들도 참 많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 밈코인이라는 것이 한때 잠깐 트렌드로 반짝일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당당한 하나의 섹터로 자리를 잡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었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현재는 DM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과거 금융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리브라 백서의 한마디 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정말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수가 있구나 라는 싶을 정도의 욕을 먹었었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죠. 마크 주커버그의 리브라 청문회 당시 사진입니다.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청문회라기보다는 그냥 죄인을 한가운데 몰아넣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20억 명이라는 엄청난 이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에서 통화를 발행한다는 위협으로 인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DM 프로젝트로 바꾸며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나가겠다라는 이제 내용 이후에 포기하지 않은 채로 연구 개발을 지속해 왔는데요.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이죠. 국제결제은행의 사무총장의 입에서 DM 프로젝트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사무총장 페이스북 DM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채택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BIS의 사무총장인 어거스틴 카르스텐스의 경우는 최근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인 DM을 수차례 언급하며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DM이 곧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채택될 것이라며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채택은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 혹은 DM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DM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 세계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실물 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자산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테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DM 연합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달러, 유로, 엔화 등 세계 주요 통화들을 함께 묶어 리브라만으로 모든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었는데 아울러 DM을 통해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 사람들 또한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송금과 결제 과정이 단순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주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 DM 프로젝트가 달러를 넘어 새로운 기축통화로 성장할 시 은행의 기능과 통화 질서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페이스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온갖 욕을 먹던 DM 프로젝트는 2020년 4월 16일 드디어 타협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들의 통화를 하나로 묶어 이제 리브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한화면 뭐 한화 리브라, 뭐 미국 달러면 달러 리브라, 유로하면 유로화 리브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 출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수정된 백서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법정화폐와 경쟁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을 하였었는데 이로써 DM 연합의 단일 통화 생태계 실현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시될 이 DM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실상 출시가 된다 해도 뭐 플랫폼 코인으로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적인 측면 20억 명이라는 이용자가 가지는 잠재력을 BIS 사무총장이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DM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 DM 프로젝트의 성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뿐 아니라 이제 의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단연코 세금 문제이지 않을까, 세금에 관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 유예에 관해서 다시금 그럴 일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며 국민청원에까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힘을 합쳐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NFT 적용 모호 질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별 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NFT 등에 대한 과세 입장도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인 유경준 의원의 경우는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과세는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기획재정부는 과세 검토, 금융위원회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탈세 또한 포착도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보유자가 이제 NFT를 코인으로 구입하고 이를 판매해 현금을 취득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이제 과세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경우는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NFT는 금융이나 기재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낸 적이 있나 싶습니다. 확실히 투표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2달 남짓 남은 시간이죠.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면 의원들의 이야기처럼 과세의 구멍이 참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 연계하는 트래블 룰이 잘 구축되지도 못한 상황, 여러 과세의 구멍들이 생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시듯 과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과세를 시작하게 될까요? 지금은 유예를 하지 않을 것이라 일축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 더 미루겠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이 되어가며 글로벌적인 유동성 자금들이 거시경제의 위기 속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이 이동되는 곳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엄청난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일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